남자친구가 스킨십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그거. 왜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스킨십 욕구가 딱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제 아는 동생이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대요. 스킨십 문제인데 이 남자가 스킨십 하려고 나를 만나나?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나를 스킨십 하려고 만나는지 아니면 날 진지하게 만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딱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스킨십을 하고 났을 때를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여러분,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관계를 맺고 나서 스킨십 욕구가 해소되고 나서 그러고 나면 비로소 다른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스킨십 하려고 만나는 남자라면 다른 욕구가 딱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퉁명스럽고 뭔가 리액션도 없고,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거는 자꾸 집에 가려고 그래. 맞아. 자꾸 헤어질라 그래. 자꾸 헤어지려고 그래. 이제 들어가 쉬고 싶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남자가 약간 어느 정도 귀찮아하는 듯한 텐션은 있어요. 이게 있다고 바로 여기로 또 달려가면 안 돼. 왜냐면 지금 호르몬이 다 떨어졌거든.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지. 너무 뭐라. 그치. 그거 가지고 막 지쳐한다, 막 텐션 왜 떨어지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뭐 밥 먹자는 얘기, 어디에 갈까, 이런 얘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텐션이 확 떨어지고, 아, 나 다른 일이 있어, 사실. 이러면서 자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질 않아.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싫다가 차라리 느껴지면은 나는 판별이 되는 건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가 있겠지 그냥 이러고 넘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잘 봐야 돼요. 내 그 쎄한 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니, 남자로서 세이더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 세이더가 발동했다고 막 사람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근데 세이더가 필요한 영역도 있긴 있어요. 나에게 뭔가 자꾸 성적 욕구 그것만 달려드는 사람, 이거는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스킨십을 막 많이 해봐야 이걸 아는 거냐, 여자 입장에서는 얘가 진지하지 않은지, 좀 쓰레기 티가 좀 있는지 이거를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킨십을 할 수 없는 데이트들 혹은 상황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남자의 텐션을 한번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생리할 때, 내가 생리해서 뭔가 관계를 하기가 힘들 때, 혹은 몸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뭔가 오늘 굳이 만나야 하나? 이런 말들을 한다던가, 오늘 그냥 집에서 쉬어. 나는 만나고 싶다고 표현했는데도 이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나를 배려를 해주는 걸까? 아니면 나랑 만나기 싫은 걸까? 제 와이프랑 장기 연애하면서 생리 기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데이트들이 사실 있거든요. 야외 데이트든 그동안 못 가본 데 가든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드라마도 정주행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그것도 이제 여자친구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또 실수도 있지만, 그거 나름대로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적응하려는 어떤 유연성이 잘 드러난다? 이러면은 그래도 괜찮은 남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진지한 남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유연성이 좀 떨어져. 경직적이야. 관계를 못한다 했더니 그냥 자꾸 안 만나고 싶어하는 티가 좀 나는 것 같아. 좀 수상해. 그리고 이게 그런 것도 있어. 생리 때문에 안 하는 거면 차라리 나은데, 그냥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지금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리액션. 삐져. 삐져? 아니, 삐져요 그걸로? 삐져요. 많이 삐져요. 삐져서 되게 미안하게끔 만들어. 근데 전 진짜 이거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책감을 유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리액션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나이대 맥락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30대 후반으로 갔는데 스킨십 맥락을 똑같이 들이댄다. 이거는 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때쯤 되면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의욕도 많이 떨어져서 스킨십 좀 덜 한다고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나이는 또. 근데 또 20대 초반에는 또 반대로 막 스킨십 너무 하고 싶어해, 쓰레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피크일 때이기 때문에 스킨십 꼭 많이 한다 이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20대 때 특히 초반에 진지한 연애라고 하면은 오히려 스킨십 여부, 양으로 가르지 마시고 이 남자가 나한테 어떤
어떤 포인트에서 매력에 꽂히는가.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 얘기한 스킨십 욕구가 해소됐을 때랑 맞아. 사실 같은 거예요. 이 여자한테 느끼는 매력이 진짜 섹슈얼한 매력을 느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남자한테 중요한데 근데 그거 말고 없어. 그러면 스킨십이 끝났을 때 그게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지한 연애는 어떠냐? 이건 이제 진화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남자는 짝을 맺을 여자를 고를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일시적인 관계, 안액감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섹슈얼한 관계만 맺을 전략과 장기적인 관계를 고르는 전략이 두 개가 탑재가 이미 돼 있어요. 이 장기적인 여성을 고를 때 남자의 전략 중에 하나는 현명한 여성을 좋아해요. 왜냐면 아기를 키울 때 엄마의 영향이, 모체의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봐요. 나중에 얘가 경쟁할 때 도태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전자가 아나 봐. 결국에 20대 때 진지한 연애 돌아가면은 나를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나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 다른 매력들 이런 거에서 많이 느낄까? 아니면 냅다 그냥 내가 예쁘고 몸에 좋다고만 하나? 다른 매력들과 다른 욕구들과의 밸런스,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나와 평생을 같이 해도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해져 봐야 되거든요. 더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 친해지고 싶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친해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말도 붙여보고 싶고요. 좀 칭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호기심도 생기고요. 호기심도 생기고요. 뭐 좋아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큰 사람인지 이런 것도 듣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겠죠. 오늘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 남자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럼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진국인 남자는 어떤 남자들일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했던 놈들이랑 좀 다른 놈들, 진국인 남자는 어떨까? 그것도 저희가 찍어놨으니까요. 진국인 남자 특징 편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